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 얘기는 말이죠.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찬이 2021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7년도의 이재명과 2021년의 이재명은 다르다. 그 말인즉슨 2017년도에 이해찬은 이재명을 봤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해 왔는지를 이해찬은 본 겁니다. 2017년도면 2018년도에 있을 선거를 준비하는 이재명의 그 재선시장 때의 모습이겠죠. 그때 이재명은 사실 뭐 대선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구를 영입해서 캠프를 꾸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거죠.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이 있었지만 그 둘은 그냥 실무자고 헤드급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헤드급에 누구를 써야 되나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거고 그때 이해찬을 만난 거죠. 2017년도에. 그런데 이해찬이 이재명을 보니까 와 진짜 캠프 너무 형편없어.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도지사에 도전해? 야 근데 얘를 도지사로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했겠죠. 이해찬이. 그때 이해찬이 이화영을 부릅니다. 야 이화영 일로 와봐. 이재명 캠프에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가서 도와줘라. 이화영을 선대 본부장에 꽂습니다. 그만큼 헤드가 없었기 때문에 헤드급의 이화영을 불렀던 거고 선대 본부장이라면 그 선거 전략 그 캠프의 거의 모든 것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직이죠. 그 사람을 캠프에 갖다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재명은 이해찬의 도움으로 이화영을 얻어서 당선됩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돼요. 이화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재명 캠프에 오기 직전에 쌍방울의 사회이사였습니다. 그만큼 쌍방울과도 관계가 깊은 인물이었고 그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끌어내고 캠프로 와서 돕고 그 이후에 당선이 된 뒤에는 이재명의 경기도 부지사로 들어갑니다. 평화부지사직을 받습니다. 그 평화부지사 없는 자리죠. 처음으로 생긴 자리입니다. 보통 리스크가 높은 캠프 이런 캠프일수록 캠프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챙기거든요. 보온을 해요. 근데 거의 모든 캠프, 당선된 모든 캠프들이 보온을 하죠. 그런데 리스크가 높은 캠프들은 더 많이 챙겨주는 부분이 있죠. 아마도 이해찬은 이재명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분을 당시에 갖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화영은 또 이화영대로 이해찬에게 빚을 한번 진 거죠. 이해찬 덕분에 요직에서 일을 했고 경기도 부지사로 또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화영은 이화영대로 이해찬을 엄청나게 모시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2018년도에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은 각각 그런 관계입니다. 이해찬이 받들어지는 거죠. 최근에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 싱하이믹 중국 대사 거기 가가지고 그 국장급 만나가지고 거기서 네네네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구석은 아니지만 그 의자 한 켠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 다 고분고분 듣고 훈시 듣고 왔잖아요. 훈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다 이해찬의 작품이다 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이해찬이 싱하이밍 한번 만나고 와라. 그래서 이재명이 이 약물고 가서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 이재명의 행보에 뭔가 어색한 지점이 있으면 혹은 북한, 중국 관련된 지점이 있으면 그거는 이해찬의 오더일 확률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은 이해찬한테 꾸벅 죽으니까 말이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뜬금없이 대북사업을 합니다. 대북사업하면 이해찬이죠. 이해찬은 김대중과 그 정치를 같이 하면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이화영이 부지사로 들어갔으니 북한 생각했겠죠. 야, 우리도 대북사업 하자.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에서 대북사업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부지사 자리도 평화부지사, 대북사업 전문가예요? 중앙정부도 아닌데, 야, 지방정부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게 신기하다. 사실은 지방정부에서는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제 이벤트 할 때 말고는 북쪽과 만나는 일조차, 비즈니스 하는 것조차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죠. 뜬금없이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포인트가 이해찬의 오더, 이해찬의 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대북사업에는 이재명보다 이화영이 좀 더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이재명은 전적으로 이화영에게 이 대북사업에 대한 일을 일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예 그냥 직함도 그렇게 줬습니까? 그거는 이화영을 보고 준 게 아니라 이해찬을 보고 이화영에게 대북사업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은 이미 트레이닝이 됐어요. 이해찬한테 트레이닝이 돼서 2017년도에는 쌍방울의 중국 공장에 다녀오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뭐 대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찬으로부터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쌍방울과 중국 공장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아이템, 대북 아이템 고민해 왔겠죠. 이해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화영은 대북에 관련된 큰 그림을 그려놨을 거고 이재명은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줬을 겁니다. 이 대북 영역은 이재명이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체는 이 사업 주체는 이해찬, 이화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화영이 이해찬의 오더를 받거나 혹은 이해찬과 계속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2020년에 이해찬에게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쌍방울한테 얘기해서 매월 용돈조로 3천만 원씩 붙여줘요. 뭐 사무실 임대료도 하고 뭐 생활비도 하고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은 게 7억 2천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2020년도에 자리를 주었다는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대북교류 사업에 이해찬의 혁혁한 공로가 있었다. 2020년도에 성과급조로 이해찬에게 준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 대북교류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2018, 2019년도 2년간 치르면서 우리가 대북 쪽으로는 뭔가 좀 공이 생긴 것 같고 대북 아이템도 개발하면 뭔가 우리가 비즈니스로서도 북쪽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한테 그렇게 감사함을 전하죠. 이해찬에게 감사함을 전한 거는 그 사무실비 용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찬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그리고 보좌관이었던 20년 동안 이해찬 주변에 있었던 황인호 씨도 쌍방울 계열사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제대로 보답하는 거죠. 이해찬한테. 그리고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는데 저는 그게 바로 쌍방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울을 통해서 이재명의 마음을 연 거죠. 이화영의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이 후원 기업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고심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쌍방울을 연결시켜줬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주 좋아했다. 그 얘기는 사실일 겁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김성태를 연결해줬고 김성태는 그 전부터 정치인들과 엮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우향이 이화영이랑 연결시켜줬을 때도 완전 좋아했고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경기도지사를 알았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 쌍방울의 욕구도 맞아 떨어진 거죠. 대북 아이템 제시하니까 이화영이 제시를 했겠죠. 쌍방울이 그거 물어서 돈 대주고 이재명은 이화영이 푸는 거 보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뭐 잘 되고 있구만 이런 겁니다. 이화영은 김성태를 설득하면서 야 이거 이재명이 다 알고 있어. 봐봐 목소리 들려줄게 들어봐봐. 이재명을 등에 업고 모든 사업들을 했겠죠. 이재명은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화영 혼자 할 리가 없어요. 이화영에게 사업을 일임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결정은 이재명이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태가 말하는 코멘트들을 보면 이화영이 김성태가 이 돈 보내도 돼? 라고 했을 때 이화영이 이거 이재명한테 다 컨펌 받은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전화를 통해서 김성태에게 바꿔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확인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재명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대북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싶었을 거고 이화영은 이화영대로 이해찬의 오다를 받아서 대북 아이템을 성공시키고 싶었겠죠.
뭐 이해찬은 북에다 퍼주는 거 옛날부터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이 세 명의 꿈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동상이몽.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화영이 대북 사업으로 김성태의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김성태가 돈을 대신 내줬냐 안 내줬냐 했을 때 이화영은 입을 꾹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영이 입을 여는 순간 이재명도 터지지만 자기가 수십 년간 모셔왔던 이해찬이 터지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은 이재명보다는 이해찬을 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살리려고 입을 닫았던 거예요. 단순히 뭐 5년 이내의 그 관계 때문에 이재명을 그렇게 이화영이 지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수십 년간 모셔왔던 이해찬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화영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이해찬의 사무실 세트로 압수수색 같이 한 거, 검찰도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의 압수수색할 때 이해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이 둘이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영과 이재명이 세트가 아니라 이화영과 이해찬이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이 둘이 작당 모의를 한 게 이재명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죠. 이 셋의 관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이화영이 너무나도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증인도 많고 또 돈을 보낸 흔적도 많고 외화의 밀반출건도 다 걸렸고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제 입을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 이화영이 지금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이해찬 정도는 보호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입을 열었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진술들을 보면 이해찬 얘기는 빠져있고 이재명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도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화영은 이 둘 중에 얘 하나는 버려야겠다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화영이 이재명을 버렸다는 거, 그거는 곧 더 많은 진술들,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는 더 많은 진술들이 이제 곧 터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는 그 뉴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앞서 설명하는 그 과정으로 지금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이화영은 이제 이해찬을 안고 이재명을 버리는 그 단계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재명의 구속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빨라졌다. 이 셋의 관계가 지금 대북 사업의 이 전반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사실 지금의 단계에서 이재명이 구속되는 단계로 끝날 게 아니라 이해찬까지의 이 루트가 밝혀져야 이 대북 사업의 전모가 밝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상황들을 풀어서 계속 분석하고 계속 뉴스도 읽고 계속 발언 같은 것도 유심히 보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이해찬이. 이재명도 물론 가려져 있었지만 이재명은 곧 나오고 이해찬도 곧 풀릴 게 필요하고 김성태는 일단 이재명을 보고 투자한 건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300만 달러든 500만 달러든 돈을 입금할 때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그 대가가, 그 담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이재명이 내가 그 대북 사업 확실히 하겠어. 내가 대통령 대선 되면 더 밀어줄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보고 돈을 입금해줬죠. 실제로 인터뷰 때도 이재명을 보고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화영이 뭘 봅니까? 이화영이 혼자로서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그리고 이화영보다는 이해찬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해찬보다는 이재명이 좀 더 지금 확실한 상황이니까 이재명을 얘기했을 겁니다.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이게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성남FC 같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맞고요. 이 삼각벨트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먼저 꼭지점 2개가 이화영과 이재명이라는 꼭지점 2개가 먼저 올라온 형국이다. 오늘의 한 줄평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마리가 풀렸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